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의 특징, 페달링 리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연속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끊어지는 움직임이 없고 부드럽게 연결돼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댄싱을 하는 경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사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페달에 체중을 실으면 6시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잠깐씩 멈춰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6시를 기준점으로 두지 않고 3시를 기준점으로 두는 거예요. 9시가 될 수도 있겠죠. 6시에서 내려가서 체중이 온전하게 있는 그 느낌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와 주는 그 과정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봐야 돼요. 부드러운 움직임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힘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바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반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회전을 할 때 역회전이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어를 축으로 하체가 페달 회전을 할 때 상체는 역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월드 투어 팀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페달링이 멈춰지는 것, 톡톡 끊어지는 느낌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관성의 측면에서도 그 속도보다, 그 관성보다 큰 힘이나 적은 힘은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6시로 내려갈 때의 강한 힘과 6시에서 올라올 때의 그 약한 힘은 둘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시계추나 진자와 같은 움직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 움직임일 거예요. 반동과 관련된 움직임이겠죠. 그 다음에 전후 움직임이에요. 페달을 밟으면 앞쪽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쪽으로 움직여지는 이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연결해보면 무한대 표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상체가 경직되고 고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예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움직임이 합이 맞는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의 특징, 페달링 리듬 중에서 연속성,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최신 영상을 제일 먼저 만나보시기 위해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빡쌤이었어요. 자, 클릿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페달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코어에 관련된 문제고, 코어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 그리고 움직임의 연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체가 작용을 하면 상체는 반작용을 할 것이고요. 하체가 회전을 하면 상체는 역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움직임일 거예요. 팔꿈치가 잠겨 있고 어깨가 높으며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과 어깨 등으로 내려오는 이 삼각형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움직임은 6시에 있을 때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3시에다가 두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3시까지 부드럽게 올 수 있는지. 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내려갔다가 오고, 내려갔다가 오고. 자,
내려가서 멈춰지거나 올라와서 멈춰지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체가 회전을 할 때 상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체가 돈다 그러면 상체는 역회전, 하체가 돈다고 하면 상체는 역회전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페달을 밟았을 때 상체의 리바운드, 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작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움직임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끊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끊김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머리를 축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페달을 축으로 했을 때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페달의 상사점과 하사점은 약 34cm만큼 움직여야지 페달이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페달을 기준으로 하거나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움직임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코어를 축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머리와 페달이 34cm가 움직인다고 해도 코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17cm, 17cm씩 밖에 움직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빠른 리듬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스프링을 기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프링의 기준점을 두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이 기준을 머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코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머리를 기준으로 코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코어와 머리가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코어를 기준으로 페달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스프링과 서스펜션의 원리를 이용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